네, 일단 이번에는 영상을 하나 좀 이제 퀵하게 올리려고 합니다. 객체인식을 먼저 올릴지 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일단 LLM에서 뭐 하나라도 좀 빨리 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조금 더 올린 거고요. 지금 현재 데이터 준비라고 하는 건 제가 영상을 이미 한번 올렸잖아요. 그다음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모델을 이제 저장을 이제 허깅 페이스에다가 올리는 거. 이제 그 다음에 모델을 또 GGUF로도 변환하고 그 GGUF로 이제 떨어진 파일을 올라마에다 올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완전 베이스 자체가 한글도 제대로 모르지만 어느 정도 그 한글도 튜닝하고 특정 업종, 뭐 금융이면 금융 관련된 용어를 추가로 학습을 한 그 파인 튜닝된 그 모델을 올라마에다 올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라마 3에 있는 거를 풀해서 땡겨오지 말고 파인 튜닝을 한번 해서 특정 인더스트리얼에 대한 용어를 학습시킨 애를 이제 올라마에다 올리고 그러면 이제 그걸 기준으로 이제 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뭐 크로마 DB에다가 이제 PDF나 웹 뭐 그런 이제 추가 저장소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레그라고 해서 그 Retrieval Augment Generation 통해서 해당 데이터에서도 이제 찾아서 이제 값을 리턴하는 거. 그다음 이제 맨 마지막에 챗봇이랑 연동하는 것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준비하고 지금 현재 파인 튜닝 같은 경우를 제가 오늘 한번 코드를 조금 뭐 수정이라기보다는 주석만 조금 바꾸고 한글로 주석되어 있는 거 영문으로 좀 바꾸고 코드는 거의 바꾼 게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일부 조금씩 이제 바뀐 게 있긴 하네요. 좀 추가시킨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모델을 허깅 페이스에 저장하는 것까지. 근데 이게 전반적인 다 스텝 자체에 중요한 기술들이 또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깔끔하게 들어가려면은 WSL2라고 하는 리눅스 환경이 있으면 조금 더 무난하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WSL2 환경을 구축하는 영상을 먼저 만들어야지 될 것 같기도 하고 실제 허깅 페이스에다 업로드하는 것도 그 GPU의 어떤 용량 차이 때문에 영상을 만들면은 일부는 이제 또 못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포인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일단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 일단 결론적으로는 모델을 파인 튜닝해서 어떤 특정 산업군에 익혀져 있는 그 튜닝된 모델에다가 추가 저장소 이제 크로마 DB라고 하는 벡터 DB를 구축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레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제너레이트 해보자 라고 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데이터 준비하는 포인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 유튜브 영상에서도 있었고 제가 스크립트 단에다가 이 영상도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라마 파트 1에 그 데이터 준비 쪽을 보시면은 데이터 준비 쪽에 뭐 코드 자체가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아요. 네. 그냥 얘는 결론적으로는 CSV 파일이나 그 내용들을 보면은 크게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그 다음에 컨버트 투 파인 튜닝 데이터 포맷, 그 다음에 업로드 투 허깅 페이스 데이터셋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내가 CSV로 파일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형태로 문제와 정답지 형태로 보시면 이런 걸로 input and response로 이제 데이터를 CSV 파일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어 이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다 올려야지 이제 제가 콜앱에서 땡겨올 수가 있겠죠. 음, 일단 좀 쉽게 갈 수도 있긴 한데 뭐 일단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제이슨이라고 하는 포맷으로
변환하는 게 있는데 제가 하나를 추가를 시켰습니다. 기존 코드에다가 맨 마지막에다가 뭘 추가시켰냐면은 허깅 페이스 없이 CSV로 바로 튜닝할 수 있는 거, 대신 이제 허깅 페이스와 호환되는 형태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은 그냥 단순하게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 관련해서 라이브러리와 펜다스, 그 다음 데이터셋, 이게 이제 허깅 페이스에다가도 이걸로 올릴 수가 있겠죠. 일단 제가 indata.co.csv라고 하는 파일을 저장을 시켜 놨어요. 어디에다가 이 컨텐트 G 드라이브 밑에 있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 밑에 특정 폴더 안에 indata_korea.csv 이 파일을 저장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실제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보면은 뭐 이것만 실행시켜도 솔직히 돌아가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구글 드라이브랑 연동을 시켜야 되니까 이 밑에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걸 그냥 바로 쓰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제이슨 그 형태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from google.colab import drive에서 drive.mount에서 당연히 이제 컨텐트 G 드라이브라고 하는 곳에 일단 구글 드라이브 연동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셋 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연동이 돼 있으니까 요 CSV 파일 패스 자체가 이제 컨텐트 밑에 요 indata.korea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다가 함수가 들어가져 있는 게 뭐냐면은 csv2 dataset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포맷 있잖아요. start, instruction, 그 다음에 그 끝나는 거, 이 포맷 그 각각의 결국은 펜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아까 그 CSV 파일 패스를 요 한글 형태의 그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MS949로 실제 데이터를 인코딩해서 불러온 다음에 요 인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거기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씩 불러와서 거기에 있는 그 리스트에다 이제 하나씩 어펜드를 시킨 거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이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실제 여기에 있는 정보를 이제 변환을 시킨 거죠. 여기에다가 한번 보시면은 컨트롤 n 마이너스,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을 하면은 이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게 이제 포맷 자체가 바뀌게 돼서 얘가 허깅 페이스랑 이제 호환이 되는 거죠. 네. 왜냐면 유튜브 질문 중에 그냥 CSV 파일 자체를 이제 불러와서 바로 쓸 수 있는 거, 결국은 바로 파인 튜닝 할 때 이 데이터셋 써서 그냥 파인 튜닝 치고 나가셔도 되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제가 아마 25번째 여기에 있는 일반적으로 이제 텍스트별로 각각의 이제 문제 정답지 라고 하는 거를 어차피 이제 다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 가지고 그냥 파인 튜닝 쭉 나가시면 돼요. 왜냐면은 제가 파인 튜닝 하는 부분을 보시면은 파인 튜닝 할 때도 이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변수로 시작하잖아요. 이건 이제 제가 허깅 페이스에서 불러온 거고, 근데 허깅 페이스 형태로 지금 맞춰놨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만약에 그냥 쭉 그 파인 튜닝을 치고 나가셔도 되고, 근데 나는 이 파인 튜닝을 하지 않고 이대로 그 허깅 페이스에 업로드 하겠다라고 하면은 허깅 페이스에 그냥 업로드하는 그 위치 주소 있잖아요. 허깅 페이스에 이제 데이터 저장소를 하나를 만들어야겠죠. 그 저장소에다가 이제 푸시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허깅 페이스에서 들어가면은 뭐 뉴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특정 이제 저장소를 하나 만들고 그 주소로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접속하면은 그냥 바로 CSV 가지고 그냥 바로 저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주소로 제가 들어가 보면은 뭐 데이터는 제가 HK 코드 코리아라고 하는 곳에 제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지금 방금 이제 집어넣어서 지금 현재 이제 좀 있으면 여기서
반응이 오겠죠. 네, 지금 방금 들어갔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 자체 첫 번째를 잠깐 리마인드를 했었던 거고요. 두 번째 스텝으로 보면은, 두 번째는 이제 파인 튜닝이죠. 파인 튜닝은 거의 코드 수정한 거는 없고요. 그냥 주석이나 이런 부분만 조금 바꿨습니다. 결국은 총 8가지 스텝으로 이제 모델하고 데이터셋, 그러니까 내가 베이스 모델을 뭘 쓸 거고 추가 모델은 뭘 이제 추가 모델에 대한 이름 부여하고 데이터셋을 제가 불러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로라 방식으로 기존의 이제 모델 자체를 좀 약간 효율적으로 튜닝하자라고 하는 그 설정 부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로드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고 해서 이미 이제 한번 기존의 베이스 모델이죠. 정확하게는 베이스 모델을 불러와서 그 다음에 토크나이저도 같이 불러와야 되겠죠. 결국은 얘가 어떤 식으로 텍스트들을 이제 기계가 이해하도록 이제 토큰화를 시켰는지 거기에 대한 정보를 불러오고, 이건 어차피 제가 지금 현재 불러온 모델은 범인님 모델 기준으로 불러와서 모델 불러오고 거기에 있는 토크나이저를 불러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nfig 트레이닝 파라미터, 예, 로라 이제 관련한 이제 파라미터를 이제 설정하고 이제 트레인 모델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다음 이제 확인하고 세이브 모델 저장하는 것까지 이게 따로 없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로라 튜닝 방식으로 보면은 제가 여기에 있는 튜닝 하는 것도 제가 정리된 거를 한번 다시 네,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라 튜닝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 들어가 보면은 뭐 기존의 로라 방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의 효율적인 파인 튜닝 기술인 거죠. 네. 전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특정 이제 그 일부만 이제 파라미터만 이제 적은 수의 파라미터만 일부 업데이트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이제 이 방식 자체로 이제 쭉 튜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델 같은 경우도 불러오는 거 다시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라이브러리 선언하고 로라 튜닝 하기 위해서 그 라이브러리 불러오고 config efficient fine tuning 로라라고 해서 16비트로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설정이 이제 최근에도 제가 추가시킨 거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GPU의 특정 그 아키텍처 8버전 이상은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어텐션 그 내용을 쓸 수가 있어서 아마 많이 사용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토치 플로 16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오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제 4비트 양자화해서 우리는 이제 모델을 불러올 거다라고 하는 게 요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존에 이제 범위님의 모델을 이제 여기가 베이스 모델 자체가 이제 범위님 모델이 들어와서 솔라 모델로 한번 해볼까 하다가 솔라 모델이 기본 베이스가 라마 2로 알고 있어요. 좀 지금 이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범위님의 이제 라마 3 모델을 베이스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그 디바이스 이제 GPU는 기본 이제 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해당 GPU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뭐 설정 값들인 거죠. 그 토크나이저 같은 경우는 그냥 베이스 모델 가지고 있는 토큰을 그대로 이제 들고 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로라 방식의 이제 그 다음에 트레이닝 파라미터에는 일반적으로 여기에 있는 요소 뭐 배치 사이즈 뭐 줄인다던가 아니면은 에포크를 좀 뭐 조정을 하는 거 이 정도만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기본 그 설정 값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트레인 한 거를 한번 확인해 보고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세이브까지 제가 세이브까지 마지막에 시켜놨습니다.
여기 trainer.save 모델을 하면은 실제 제가 현재 폴더 기준으로 아까 new 모델이라고 하는 그 폴더가 이제 하나가 더 생겨요. 근데 이거를 구글 드라이브의 특정 이제 폴더를 기준으로 이제 연동을 시켜 놓으면은 해당 폴더 기준으로 이제 뭔가 그 뉴 모델이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가져다가 써서 허깅 페이스에다 올릴 거예요. 일단 먼저는 내가 튜닝한 요 어댑터인 거죠. 내가 튜닝한 요 어댑터를 어떻게 보면은 특정 폴더에다 저장을 한다. 이걸 이제 먼저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인 튜닝에서는 결론적으로는 내가 베이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요 베이스 모델에다가 제가 추가적으로 확보한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가지고 튜닝 시키는 거. 대신 이제 튜닝 자체를 뭐 단순하게 몇 줄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제 뭐 특정 금융 분야에 뭐 한 400메가 1기가 정도 되는 데이터를 튜닝 시키는 거. 뭐 안 그래도 제가 AI 허브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쭉 그 주입시키는 것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베이스 모델을 기준으로 이제 새로운 뉴 데이터셋을 집어넣어서 거기에 있는 모델을 중에서 이제 추가 요 어댑터만 이제 추가시켜서 특정 폴더에다 말아주시면은 이제 파인 튜닝 부분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이번 영상 세 번째에서 제가 추가로 올려놓은 이 비디오 URL도 여기다 올려놓을 건데 여기에서 이제 모델을 허깅 페이스에다 업로드하는 거입니다. 허깅 페이스에다 업로드하다가 제가 이제 최근에 그냥 모델 자체를 이제 그냥 바로 올려버렸는데 일단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파인 튜닝하고 그 파인 튜닝 했던 데이터를 그냥 불러오는 거를 지금 제가 한번 코드를 분리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파트 3라고 해서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요 파트 3라고 하는 거를 추가로 이제 오픈을 시켜 놓을 건데 요 파트 3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베이스가 되는 버미닛 모델하고 이 뉴 모델은 제가 저장해 놓은 거 구글 드라이브에 제가 추가 튜닝을 해서 저장해 놓은 어댑터 있잖아요. 얘를 얘 이제 주소만 있으면 돼요. 이 주소에다가 이제 이 두 개의 모델을 불러와서 서로 이제 머지를 시킬 겁니다. 불러온 다음에 이제 머지를 딱 시켜버리는 거죠.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여기에다가 이미 결론적 이건 뭐 별거 없어요. 베이스 모델, 뉴 모델 주소는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그 어댑터 저장한 주소를 설정하고 베이스 모델 다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면은 머지 이 베이스 모델 기준으로 이 새로운 이 어댑터를 서로 가지고 머지 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허깅 페이스의 주소를 설정한 다음에 제가 이 머지된 거에 모델하고 토크나이저를 같이 저장하겠다 이거예요. 제가 여기까지는 아직 저장을 안 해놨는데 실제 여기에 있는 허깅 페이스 주소 같은 경우는 제 허깅 페이스에 당연히 모델이 들어가 보면은 뉴 데이터셋 말고 뉴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뭐 라마 3, 뭐 HK 코드, 뭐 8B 코리아 뭐 등등 해가지고 2024 이거는 좀 그런 것 같고 이제 뭐 어떤 포인트 여기에 이제 뭔가 써놔야 되겠죠. 어떤 특정 핀테크 뭐 이런 식으로 거기다 뭐 라이센스는 MIT 뭐 퍼블릭 시켜놓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모델 하면은 이런 주소가 하나가 생기거든요. 여기 있는 주소를 카피해가지고 저걸로 이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에러가 뜬 건 아마 액세스에서 뭐 인발리드 유저네임, 뭐 패스워드 이렇게 뜰 수 있는데 여기에 제가 새로운 그 모델에다 집어넣고 허깅 페이스 로그인을 안 해서 그럴 것 같아요. 네, 허깅 페이스 로그인 하는 부분만 따로 가지고 와서 허깅 페이스 허브죠. 여기 마지막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 로그인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면은 실제 이제 쫙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좀 걸리는 게 다음 스텝부터 하나씩 걸리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일단 허깅 페이스에 저장하려면은 적어도 런타임에 그 런타임 유형 변경해서 최소 L4 그 다음에 A100 이렇게 해야지 되고 아마 T4에서는 OOM이 떨어질 겁니다. 얘가 14기가인가 15기가를 줬는데 얘가 거의 한 17에서 18까지 쓰더라고요. 메모리 GPU를. 그래서 이거는 좀 이 콜앱의 다른 버전을 써가지고 해야 돼서 일단 방법만 일단 컨셉을 알아두시는 거는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코드 자체는 이제 오픈 공유를 해놨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허깅 페이스에 이제 업로드 하는 것까지는 이제 뭐지 하고 업로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업로드가 돼요. 네. 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스텝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네 번째 스텝이 이제 허깅 페이스에 있는 그 데이터들을 이 제너레이티브 그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GGUF라고 하는 이거는 그냥 GPT네요. 그 GGUF라고 하는 그 형태의 파일 포맷으로 떨어뜨려야지 나중에 올라마라고 하는 애랑 이제 연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직 윈도우즈에서 해보진 않았는데 그냥 솔직히 리눅스에서 했을 때는 그냥 거침없이 그냥 쭉쭉 흘러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쓰는 방법은 일단 전반적으로 쭉 흘러보내고 이건 영상을 제가 한번 끊어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올려놓은 허깅 페이스의 그 주소를 한 곳에다가 스냅샷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뭐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긴 한데 그냥 바로 그 내린 GGUF로 변환도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다운로드.py라고 하는 파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뭐 간단해요. 그냥 실제 내 그 허깅 페이스의 주소와 스냅샷 다운로드라고 하면은 얘가 다운로드를 해당 폴더 안에다가 그냥 저장을 합니다. 별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라마 CPP라고 하는 그 파일을 이제 얘가 컨버트 하는 부분을 얘가 다 함수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기클론에서 해당 뭐 필요한 버전만 이제 설치를 추가로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컨버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 라마 cpp 요 기클론에서 받은 거에서 컨버트 파일을 실행시킨 다음에 여기에 요 위에 있었네요. 컨버트 파일을 실행시키고 제가 뭐 아웃 파일은 이걸로 이제 실행시키겠다. 그리고 그 아웃 타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F32 뭐가 이제 기존에 있던 거 손실 없이 그냥 쭉 플롯 32라고 이제 지정하면 이제 손실 없이 쭉 그 GGUF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캡 타입은 이것 때문에 이제 저도 좀 라마 3에서는 이 옵션을 꼭 넣어줘야지만 이게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이거 좀 더 살펴보고 나서 이거는 그때 영상 다시 추가로 만들 때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명령어를 실행을 시키면은 당연히 이제 이 GGUF 파일로 떨어지겠죠. 네. 좀 보면은 실제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었던 GGUF 파일이 훅 떨어지게 됩니다. 뭐 별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올라마에 이 GGUF를 등록만 해주면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올라마에서 풀 해가지고 라마3 하면은 제가 튜닝된 거를 쓰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튜닝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GGUF 파일 변화는 아니더라도 앞에 있는 1, 2, 3라도 일단 쭉 다시 한번 정리하는 컨셉으로 한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